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가공 도면 작성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은 어떤 파일을 이용을 할 거냐면요. 그래서 PDF 파일 중에서 315로 시작되는 파일 중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여기 있는 도면을 작성을 해 볼게요. 먼저 1차는 자, 여기 있는 주어진 도면을 똑같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설계 중에서 설계하는 방법처럼 그래서 똑같이 여기 있는 도면 똑같이 작성을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하고 다시 실행하면서 2차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가공 도면 작성하기. 실제 가공에 필요한 요소만 작성할 거예요. 이걸 똑같이 전체 그리는 게 아니고요. 가공에서 필요한 요소, 요 부분만 작업을 할 거예요. 가공을 하기 위해서 체인으로 걸어서 황삭, 정삭, 툴패스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조금 화면을 조정을 해놓고 자, 먼저 현재 작업 평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면, 그래서 수평이 X축이고요. 수직이 Y축입니다. 얘가 수평 X축, 수직 Y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반은 수평이 Z축이고요. 수직이 X축인데 그거는 살짝 그건 이제 가공을 할 때 그거는 이제 좌표계는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도형을 그릴 때는 요거 기준으로 평면. 그래서 수평이 X, 수직이 Y. 그 다음 이제 좌표계를 중간에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계 활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X축 좌표가 10이고요. 여기서 10mm 떨어져 있고요. Y축에서 10m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좌표 값을 입력을 할 때 10,10이라고 입력을 하는데 첫 번째 축이 X축의 좌표가 되고요. 여기 이제 수평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게 Y축의 좌표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직.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어떤 도형을 생성을 하겠다. 그래서 좌표계를 이용을 하는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계를 할 때 이를 절대 좌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형을 입력할 때 좌표계를 활용할 때 기준은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선반에선 수평이 Z고 수직이 X다. 요건 잠깐 머릿속에서 살짝 해서 비워두고 그래서 요걸로 간다고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도면을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작성을 할 때 먼저 이제 형상을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모양은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사각형 모양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
사각형 3개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편집해서 필렛 주고 못따기 주고 완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거는 작성, 공작물 클램픽하는 쪽, 주축을 표현하는 이 형상은 따로 만들지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도면상에서 치수가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요거는 이럴 경우는 제가 임의대로 치수를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3개를 먼저 그려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그리기 명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먼저 1차로 설명을 할게요. 자, 사각형을 그릴 때 먼저 명령은 풀다운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메인 메뉴에서 그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사각형 그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형태 그리기도 있긴 한데 먼저 사각형 그리기부터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사각형 그리기 들어가면 리본바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창을 옆으로 좀 옮겨 보니까 여기서 적용과 확인이 있습니다. 사각형을 여러 개 반복을 할 때 적용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한 번만 작업할 때는 확인, 여러 번 하고 마지막 작업할 때는 확인 누르시면 돼요. 적용과 확인. 적용은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을 그릴 때 자세히 보니까 요게 지금 사각형 그리기에서 명령 아이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점이 3개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점이 3개가 있는데요. 사각형을 그릴 때 먼저 2개 점. 얘가 결합을 시키면 가운데 점이 와서 3개가 있어요. 실제 이제 사각형을 그릴 때에서 첫 번째 코너 위치를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클릭 안 하고 만약에 절대좌표 10,10을 입력하면 그 위치에서 첫 번째 점이 좌표가 됩니다. 자, 코너 위치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이 위치 지정에는 그래서 임의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점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얼마큼 떨어지고 Y축으로 얼마큼 떨어진 절대 좌표계가 있고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얘가 A포인트라면 A포인트에서부터 10만큼 또는 10만큼 떨어져 있다. X10, Y10만큼 떨어져 있다. 이럴 때는 상대 좌표계를 이용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정분점을 활용을 하긴 하고요. 또는 얘 기준으로 해서 방향과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 상대 극좌표계도 있긴 합니다. 일단은 좌표계에서 절대 좌표계. 또는 어떤 도형의 객체선의 포인트, 끝점, 중간점, 그 다음에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 그래서 오스냅. 그래서 도형의 객체선의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위치 지정에는요. 그래서 사각형을 그릴 때 대각 코너 2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중심점과 코너점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얘를 분리하면 이렇게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쓰는 게 요겁니다. 요거를 먼저 선택해 놓고 하면 중심점과 코너점을 이용하는 사각형이에요. 얘가 사용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요거 대각 코너 두 점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은 얘가 선택과 선택이 안 돼 있는 거는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면 그래서 선택되어져 있는 거는 옅은 색으로 해서 하늘색 배경이 살짝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선택되어져 있으면 중심점과 코너점 이용하는 사각형 그리기. 중심점과 코너점을 이용한 사각형 그리기가 됩니다. 이렇게. 중심점과 코너점. 그래서 계속 반복을 작업할 때는 자동으로 적용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또는 엔터를 누르면 적용을 누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적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심점과 코너를 지정한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지금 현재 디폴트 색상이 와이어프레임 색상이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중심점 아무데나 클릭하고 한 점을 이렇게 지정을 한데 적용 전에는 기본 색상이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적용을 누르면 그린색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하늘색이 사라져요. 그러면 적용을 누르기 전에는 그래서 편집,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심점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한 점 코너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하늘색이죠. 하늘색. 자, 그러면 리본 메뉴에서 하늘색은 적용 전 단계입니다. 얘를 크기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 위치도 바꿀 수도 있어요. 변경이 가능해요. 크기랑 위치가. 위치를 바꿀 때 이 아이콘 누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중심점 위치를 여기를 한번 클릭해. 제가 아무데나 클릭했는데 이미점에다 클릭했는데 중심점을 요리 옮겨 볼게요. 그럴 때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점 수정을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여기다가 클릭해서 옮겨 놓으면 돼요. 다시 점을 선택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적용 전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1이랑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X 버전이랑 차이점. 크기는 어디서 바꾸냐면요. 여기입니다. 중심점과 한 점 코너를 대충 클릭했을 때 그때 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50에 50짜리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치수에다가 50 가로 그 다음에 세로 클릭해서 50 입력하고 엔터하면 50에 50짜리 사각형을 생성이 가능합니다. 적용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요. 또는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러도 적용이 돼요. 또는 다시 중심점을 클릭하면 자동 적용이 됩니다. 자, 중심점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다시 클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코너, 두 번째 코너, 대각 코너, 첫 번째 코너, 두 번째 코너. 나 첫 번째 점을 열이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점 수정을 눌러서 이쪽으로 옮기고요. 두 번째 점을 이리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점 수정을 클릭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곡면 생성이라고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면 여기 면이 채워지는데요. 요건 서피스, 곡면 생성이 자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해서 해제를 해 놓을게요. 3차원 모델링을 할 때 해서 서피스 모델링을 할 때 요것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취소. 컨트롤 Z 누르면 마지막에 작업했던 도형이 사라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그래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사라지면서 제일 처음으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하나 남기고 싶어. 실행 취소로 되돌리는 그래서 리두가 있습니다. 그때 단축키는 컨트롤 Y. 그러면 또 나타나요. 또 하나 더 살리고 싶어. 컨트롤 Y. 그래서 undo, redo라고 합니다. 아이콘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undo 해서 redo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 Z, 리드는 컨트롤 Y. 옛날 9.1에서는 얘가 한 번밖에 안 됐어요. 실행 취소가, 언두가. 그때 사용하는 게 뭐였냐면, 언두의 위에 Alt 플러스 U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9.1에서 사용했던 이 Alt U, 언두의 U입니다. 실행 취소. 요것도 먹어요. 단축키 요것도 적용이 됩니다. 컨트롤 Z 할게요. 자, 그러면 사각형 그리기는 좀 설명을 했고요. 참고로 죄송합니다. 사각형 그리기에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도 되고요. 처음부터 크기를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위치 지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백의 백짜리 사각형을 그리겠다. 여기다가 가로 100, 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 100, 엔터고요. 그 다음 위치 지정 이렇게 원점에다 클릭할게요. 그리고 다시 위치 지정 하면 또 크기가 변해요. 나는 100의 100짜리를 한 5개를 그려야 돼.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100을 입력을 하고 얘도 100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 값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해서 이 값을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아이콘을 클릭하면 배경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얘도 가로 세로 에서 너비 높이 값을 치수 고정을 한 다음에 위치 지정, 위치 지정, 위치 지정하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크기를 작업도 가능합니다. 엔터고 50에 50을 또 반복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50을 입력을 하고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50을 입력을 해놓고 그리고 똑같이 위치 지정해서 반복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명령 중에서 하나가 지우기. 그래서 모든 직선 지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선 지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우기 명령은 펑션키 F5 또는 딜리트에 D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로 얘를 사용할 거예요. 요거. 왜냐하면 주메뉴로 아니어도 얘는 어디 명령이 있어도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단 요거 쓸 거예요. 지우기. 그리고 모든 요소는 all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은 L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9.1에서 단축이에요.
그래서 9.1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펑션 키 F5를 누르고 모든 요소 A를 누르고 그 다음에 직선을 L을 누르는 이런 순서로 가요. 근데 X는 모든 직선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여기 도구바에서 갑니다. 이 아이콘 누르면 모든 직선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보면 돼요. 펑션 키 누르고 얘를 눌러서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키보드에서 펑션 키 F5 누르고요. 대상을 선택을 하라고죠. 그러면 지우기 명령이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선 여기 있는 것을 킹 마스크라고 돼 있어요. QM은 킹 마스크에 선을 선택하면 모든 직선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완료 엔터하면 모든 직선이 지워져요. 실행 취소 컨트롤 Z. 그래서 X 버전에서 모든 직선 지우기는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펑션 키 F4를 누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모든 직선 QM 선을 선택을 하고 이 아이콘, 그리고 완료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렀어요. 여러분 느낌의 3단계잖아요. 이 단계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거꾸로 가면 돼요. 모든 직선을 선택을 하고요. 지우기를 실행을 하면 한번 바꿔볼게요. 거꾸로. 그래서 킹 마스크에서 모든 선 클릭을 하고요. 펑션 키 F5를 누를게요. 그러면 엔터를 안 눌러도 돼요. X 버전이 좋은 거는 그래서 선택과 명령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을 실행하고 선택이 많이 가는데 얘는 거꾸로도 돼요. 선택을 먼저 하고 명령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사각형을 그릴 때 요걸 그릴 때 기본적으로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에 15라고 크기는 돼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여기 있는 사각형 그리기는 기준이 어디 있냐면요. 크기 먼저 정하면 그래서 치수값을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기준을 정하면 좌측 하단과 가운데밖에 없어요. 요걸 그릴 때 여기로 하면 작업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사각형 형태 그리기를 하면 기준 정하는 포인트가 많아요. 일단 요거 먼저 1차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각형 형태 그리기로 갈게요. 자, 요거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기. 그 다음에 먼저 크기는 20에 15네요. 그래서 너비에다가 20 가로, 세로는 높이에다가 15 엔터하고요. 기준은 이걸로 바꿔야 되겠죠.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아무데나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클릭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중심점이 얼마큼? 요거의 너비의 반. 원점에서부터 얼마큼 10mm 떨어진 위치에서 중심점 위치 지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좌표는 X축 좌표, Y축이에요. 절대 좌표니까 오른쪽이면 플러스가 되고요. 왼쪽이면 마이너스입니다. 도형을 원점 기준에서 왼쪽에다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 키보드에서 마이너스 10을 입력을 하고요. 0을 입력을 하면 굳이 여기 있는 빠른 좌표 입력, 여기에 빠른 좌표 입력을 마우스로 클릭을 안 하고요.
키보드의 수치, 그래서 -10, 0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요게 빠른 좌표 입력이 돼서 요게 좌표값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10이 X축의 좌표가 되고요. 컴마 다음에 0은 Y축의 좌표입니다. 그리고 완료, 엔터를 하시면 돼요. 엔터. 위치 지정이 된 거고요. 좌표 입력 완료, 엔터입니다. 그리고 적용, 엔터 한 번 더. 자, 나머지 이걸 그리려면, 여기에 그리려면 또 여기 위치, 중심점 위치를 또 계산해서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또 이걸 또 찾아줘야 돼요. 이럴 때는 사각형 그리기보다는 이제 다른 방법을 또 볼게요. 키보드에서 ESC, Escape 좌측 상단 클릭을 하면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자, 다음은 그리기에서 사각형 형태 그리기. 자, 풀다운 메뉴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도구방 사각형 그리기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거는 요게 사각형 그리기 옆에 보면 플라이 아웃 버튼이 있어요. 요거 삼각형 얘를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요.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삼각형 점 그리기, 선 그리기, 그 다음에 원 그리기, 필렛 그리기, 스플라인 그리기 옆에 보면 다 삼각형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사각형 그리기에 관련된 비슷한 세부 명령들이 추가로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로 펼친다고 해서 제가 영어로 플라이 아웃 버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눌러서 서브 메뉴를 나타내서 이거 두 번째 사각형 형태 그리기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해서 사각형 형태 그리기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형태 그리기를 보면 기준점, 그 다음에 2점. 이거는 기본은 똑같아요. 사각형 그리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죠. 방법이 두 가. 대각 코너 2점이 있고요. 중심점과 한 점 코너라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기준점은 기준점. 중심점과 한 점이 아니고요. 이 기준은 9개가 있어요. 중심점은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중심점과 코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선택하면 뭐요? 대각 코너입니다. 대각 코너예요. 그래서 사각형 형태 그리기는 2점을 보다는 기준점. 기준점은 사용자가 좌측 하단, 그 다음에 좌측 상단,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좌측 중앙에서 오른쪽 중앙, 위쪽 중앙, 아래쪽 중앙, 정중앙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 클릭했으면 사각형의 너비 높이 값 입력하고 기준 얘 선택해서 원점을 클릭 또는 절대 좌표 0,0을 입력해도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얘는 사각형 기준을 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사각형 형태 그리기는. 형태라는 것은 모양이에요. 사각형 기본 모양도 있고요. 장공, 오버라인더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반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더블 D 형태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태를 바꿔서 만약에 이제 선반에서 키움을 그리겠다. 이때 요걸 이용을 하면 돼요. 키움을 그릴 때는 요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는 모양을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기본값을 쓰겠습니다. 사각형 형태. 자, 그럼 이제 요걸 그리면 돼요. 먼저 가로는
여기죠, 요게. 자, 요게 치수는 안 나왔지만 원점에서부터 40에서 20을 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20을 입력을 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가능합니다. 제가 일부러 20이라고 바로 알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40 빼기 20을 입력해 볼게요. 사칙 연산 가능합니다. 곱하기, 나누기 다 돼요. y는 측경값 30을 입력할게요. 그리고 실행 기준은 여기랑 붙어야 되겠요. 여기랑. 그래서 오른쪽 가운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 선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얘는 기존은 도형의 왼쪽 선의 가운데, 이건 이제 객체 스냅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은 직선 4개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있는 선에 예를 들어서 선 1번이라고 할게요. 이 선의 객체 스냅 포인트는 양 끝점, 엔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중간점, 미드 포인트 M. 그래서 선, 세로 방향 왼쪽에 있는 선을 라인 1번이라고 제가 가정했을 때 객체 스냅 포인트,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객체 스냅 포인트는 끝점, 양 끝점과 가운데 중간점이 있어요. 근데 얘를 굳이 요건 제가 이 엔드 포인트에서 끝점에 이 요거 단축해요.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 M 단축해요. 자동 위치 감지가 작업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긴 해요. 도형이 작업했는데 이 형상이 그냥 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고 복잡한 도형에서부터 내가 작업을 할 때 중간점 찾기가 어려울 경우 있어요. 그냥 사각형 하나만 있을 때 어려울 경우는 당연히 없어요. 캐드 파일을 불러왔는데 그 도형에서부터 추가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형상이 복잡한 형상이고 크기도 복잡하고 크기도 좀 작은 형태예요. 그럴 때 중간점, 객체선의 포인트를 찾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수동으로 단축키를 지정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단축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포인트를 하면 중간점, 여기 보면 끝점, 마우스 아이콘이 모양이 살짝 바뀌어요. 끝점, 그 다음에 중간점. 이때 중간점을 클릭을 하면 되긴 해요. 자동 위치 감지가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요. 근데 그 옵션이 해제가 돼 있으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톱니 모양이 있어요. 객체 스냅 포인트에서 얘를 클릭을 해 볼게요. 그래서 자동 커서 위치 세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중간점이 체크가 돼 있어서 활성화가 돼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일부러 꺼볼게요. 이걸 껐습니다. 아, 죄송해요. 중간점을 끄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 놓고요. 일단 이스케이프 누르고 컨트롤 Z에서 일단 되돌려서 뒤로 빠져나가 봤어요. 다시 사각형 형태 그리기. 그래서 20에 15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다음 이제 마우스로 움직여 보니 20에 30이죠.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이렇게 끝점은 활성화가 돼요. 근데 중간점 이제 활성화가 안 돼요. 강제로 제가 껐지만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단축키 미드 포인트 M이에요. 근데 내가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나. 미드 포인트 M이.
그럴 땐 이제 수동은 옆에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서 중간점 잡겠다 마우스로 클릭하고 도형을 아무데나 클릭하면 자동으로 중간점이 잡혀요. 요건 단축키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키보드에서 미드 포인터에 M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선택한 이 도형에 자동으로 중간점이 잡히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색상은 커서가 이렇게 교차가 되면 흰색과 금색이 이렇게 점도형으로 번갈아 되면서 표시가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 자동으로 중간점 위치로 갑니다. 단축키는 왜 알아야 되냐 하면요. 이게 만약에 이게 도형이 이렇게 더 뭐 추가로 여러 개 있고요. 요 원점이나 중간점이랑 비슷한 도형이 여러 개 있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커서 이렇게 찾기가 불편할 경우에는 중간에 얘가 활성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중간점이 활성화돼 있다 하더라도 단축키 M 눌러서 도형 클릭하면 그래서 내가 정확한 위치를 또 빠르게 잡을 수도 있어요. 복잡한 도형에서 작업할 때 단축키도 씁니다. 단축키가 생각 안 났을 때 요게로 아이콘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 또는 엔터 누르셔도 돼요. 자, 다음 도형. 여기에 치수가 없습니다. 요게 제가 임의로 30으로 할게요. 그래서 너비 값에 30 X축 직경값 52 있죠? 52 엔터 그리고 중간점에다가 클릭하셔도 돼요. 자동 위치 감지가 되니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코너 둥글게 만들게요. R3을 먼저 하겠습니다. 코너 둥글게 하는 거. 자,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필렛 요소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R3을 먼저 할 거예요. 자, 먼저 반지름에다가 3을 입력을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을 결정을 하면 돼요. 모양은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거예요. 그래서 180보다 작은 형태, 180보다 크게 돼 있는 형태, 원 형태, 외쳐고 이렇게 해서 4가지 모양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있는 기본값을 선택을 해서 180보다 작은 형태로 놔두면 돼요. 다음은 트림 방법. 에서 트림 적용에서 노 트림, 트림 안 함. 여기는 필렛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선이 다듬어져서 트리밍 돼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트림 실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두 직선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 아래쪽 수평 선택해서 작업을 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게는 크기는 R 값이 5예요. 먼저 반지름부터 5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트림 실행을 하면요. 이 선이 잘라서 제가 트림 실행 상태에서 얘랑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선이 여기 가운데 없어져 버립니다. 이 짧은 건 뭐냐면 여기 사각형 그릴 때 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요게 사각형이. 그래서 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도형이 없어지다 보니까 컨트롤 Z 실행 취소하고요. R5로 작업할 때는 트림 실행 안함, 노 트림으로 할 거예요. 다시 필렛 요소를 선택을 하고요. 노 트림, 트림 안함으로 하고요. 그리고 도형을 여기랑 여기 클릭해서 작업을 하고요. 엔터 눌러도 되고 다시 대상 도형 선택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없어져야 되겠죠. 이 선의 요 부분. 요거는 나중에 트림으로 정리해서 없앨 겁니다. 자, 여기도 반지름 오네요.
그래서 얘랑 선택하고요. 여기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 종료. Escape 눌러서 명령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은 C2, C1 못따기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못따기 명령은 여기 필렛 요소 옆에 삼각형을 클릭을 한 다음에 그래서 못따기 요소라고 있어요. 못따기 요소로 바꿔주고요. C1은 가로 세로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방법의 거리 1이에요. 가로 세로 같으니까 45도가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방법 거리 1이 있고요. 거리 2는 가로 세로가 다를 때 못따기 거리가 다를 때 그 다음에 거리 각도도 있어요. 거리와 각도 뭐 거리는 6이고 30도 방법으로 못따기 하라. 거리 각도도 있고요. 그 다음 너비 그래서 못따기의 대각선 값을 이용한 너비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리 1이나 또는 거리 각도에서 거리 못따기 값의 2에다가 45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거리 1로 갈게요. C이니까 여기다 2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도형 여기 있는 수평이랑 수직 여기도 수평 여기 수직해서 작업을 해주고 적용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C1이니까 1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 선택해도 되고 또는 방법에 거리 각도로 해놓고요. 거리 1에 45도 그 다음에 두 개의 도형을 클릭하고요. 아래쪽에도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트리밍을 하고요. 못따기 선 추가로도 그려주고요. 그래서 도면 작성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못따기 선 요거랑 요거부터 그릴게요. 선 그리기 명령은 여기 있습니다. 2점 선 그리기라고 있어요. 다른 옵션은 선택 안 하고요. 요게 코너 끝점이랑 아래쪽 끝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 꺾여진 끝점이랑 아래쪽 끝점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Escape 나가고 마지막으로 요거 트리밍으로 정리해서 1차 작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명령은 트림 자르기 확장이라고 있어요. 명령의 이름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트리밍도 되고요. 확장도 되고요. 그 다음 브레이크 자르기도 된다는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하니까 자, 명령 이름을 하나가 아니고요. 얘를 하니까 트림이 먹습니다. 참고로 익스텐드 연장이 내포되고 있어요. 트림에는 마스터 깨면 그래서 어떻게든 트리밍 자르는 기능도 있고요. 연장하는 익스텐드 명령이 따로 있지만은 마스터 깨면 트림 안에 해서 자를 수도 있고 연장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자르기 명령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확장도 있어요. 요건 주어진 치수값만큼 늘릴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값을 줄이면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확장입니다. 자, 그러면 트림과 자르기는 어디에서 구분하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지금 트림 선택되어 있어요. 그러면 트림의 얘를 선택하면 한 요소 트리밍, 얘를 선택하면 두 요소 트리밍, 얘를 선택하면 세 요소 트리밍, 얘를 선택하면 점 트리밍이 돼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을 선택하면요. 그러면 얘는 두 개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얘를 선택하면 얘가 트리밍이 취소가 돼요. 얘는 자르기예요. 한 요소 자르기,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요소 자르기, 세 요소 자르기, 점 자르기가 됩니다. 요 칼럼합 얘는 따로죠. 요거 명령은 뭐냐면 나누기. 나누기 지우기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 확장은 어딨냐? 요겁니다. 여기 확장이에요. 확장도 트림이랑 브레이크랑 조금씩 살짝 달라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거 트림이에요. 그래서 기본값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트림. 자르기 할 땐 얘를 클릭하면 자르기가 돼요. 그래서 트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한 요소 트리밍. 그래서 지금 현재 얘가 선택되어져 있고 얘가 선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요소 트리밍이 됩니다. 한 요소 트리밍. 자, 그럼 방법은 먼저 여기 보니까 풍선 돈말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트림 대상. 연장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서요.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요소. 트림될 요소를 선택하시라고 그랬죠, 대상.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경계 도형이 됩니다. 경계 도형 선택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잘려지냐면요, 여기가 없어져야 돼요. 얘가 트림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호가 경계가 됩니다. 경계 도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트림 대상을 선택할 때 어디를 클릭하냐, 왼쪽을 클릭하냐, 오른쪽을 클릭하냐가 엄청 중요해요. 어떻게든 자를 부분, 요게 X자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할 겁니다. 근데 마스터캠은 연장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를 것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남길 것을 선택해야 돼요. 어디 선택하냐면 여기에 클릭해야 됩니다.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트림 대상에서 얘를 선택을 하고요, 경계를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반대가 잘려졌어요. 그래서 항상 남길 부분 선택하고 트림 대상 경계 원어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한 요소에서 트림이 아니고요, 연장이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잘라버렸는데 다시 얘를 이쪽으로 연장이 가능해요. 트림 대상 얘 짧은 거 선택하고요, 경계를 이 원호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서 늘려서 쭉 늘려나면서 붙어요. 그래서 연장이 내포되고 있어요. 잘못 자를 때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하면 다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 대상 경계를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명령이, 여기 있는 명령들이 어떻게 조합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이 버전이 좀 좋거든요. 여기 있는 버전이. 근데 이제 연도 최근 버전으로 하면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나눠져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이 옵션에서 여기 쓰는 게 익숙하고
되게 좋은데 나눠져 있으면 명령 또 따로 넘어가서 브레이크랑 아예 트림이랑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은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에서 여기서 다 끝내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나눠져 있는 게 요 최근인데 그건 뭐 편하게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에서 여기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를 생각보다 요게 각각의 옵션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많이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밍 할 때는 요거 하나만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트림은 불필요한 거 정리해서 없앨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옵션 몰라도 돼요. 그냥 요거 하나 트림에 나누기 지우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대신 클릭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불편함은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 자동으로 나누기 돼요. 경계 지정할 필요 없어요. 삭제될 거 클릭. 삭제될 거 클릭. 요거는 나누기 지우기는 삭제될 거 클릭입니다. 자동 나누기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 경계예요. 경계 선택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되게 편해요. 근데 명령에 나누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우기로 돼 있어요. 단일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걸 클릭하면 그냥 지우기가 돼버려요. 그냥 선을 선택하고 펑션 키 F5 눌러서 지우기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짜투리 하나 남았다. 트림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지우기도 됩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방법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